너무나 중요하고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의 이신이 석방된다고 하더라도 대통령님이 직무에 복귀할 수 있는지 여부가 헌법재판에 달려있기 때문에 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무효다, 위법한 탄핵이다, 재판도 위법하다, 절차가 위법하다, 이념재판이다, 편향재판이다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피켓을 들고 계신 것처럼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정정미 이 재판관들은 정상적인 헌법재판을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절차 자체들이 모두 위법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념에 따라서 편향된 헌법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재판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법연구회 소속 이 재판관들에게 자유 대한민국의 운명, 대통령의 복귀 이 모든 것들이 결정되어 있다는 것, 더군다나 이 재판관들은 선출된 분들도 아닙니다.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어떻게 선출되지 않은 편향된 이념 재판관들이 대통령과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인지 우리 국민들은 용납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편향된 이념 재판, 위법한 재판을 거부합니다. 사기적 탄핵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하고 계시고 헌법재판소 반대편에서 1인 시위 형태로 구호를 외치고 탄핵이 무효라고 외치고 계십니다. 네, 또 한 분께서 오셔서 우리 시민께서 기자회견 하기 위해서 오셨는데요.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된다는 피켓을 가지고 대기하고 계신데요. 어디서 오셨죠? 서울에서 왔어요. 예, 성수에서 오셨다고 하네요. 그러면 우리 시민 모시고 시민 기자회견 형태로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변호인단 사이다 좀 시켜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2년 전에 목사가 되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목사 안수를 받은 홍기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광화문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되시기 전 2016년도인가요? 그 6월 달부터 제가 광화문에 나와서 애국운동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애국운동의 흐름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 역사를 좀 많이 봐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 9년간의 그런 제가 이렇게 아스팔트에 나와서 같이 애국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하였지만 지금처럼 체제 전체가 위기에 몰린 대한민국 이 체제 전체가 와해될 그런 위기에 몰린 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다 절감하시죠? 지금은 좌나 우나 그러한 좌우의 대립이 아닙니다. 지금은 자유민주주의가 계속 존속되느냐 아니면 지금 이 시점에서 저 좌파 공산주의 세력들 그리고 중공 공산주의 저 세력들의 총공격에 우리 대한민국이 넘어가느냐 그러한 기로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 사실을 아시고 밤이나 낮이나 이렇게 다 날려나와서 우리 대통령님을 지키고 우리 나라를 지키시기 위해 애쓰는 것 아니시겠습니까? 저는 어제 이 자리에서 여기 옆에 이 자리에서 밤을 새우고 새벽 5시 좀 넘어서 들어갔다가 지금 나왔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어서 이제 이 세상 일보다는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이 땅에 전해야 될 사람으로서 왜 이렇게 마이크까지 잡고 앞에 서게 되었는가. 지금 한 사람이라도 나서지 않으면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그야말로 99% 공산화가 다 되었기 때문에 도저히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서 제가 이 근처에 이제 계속 있었으니까 이 자리에 한번 소개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저는 오늘 중국에 대해서 말하고 싶습니다. 지금 대통령께서 계엄령을 내리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장 큰 이유가 반국가 세력들, 여기 나오죠? 반국가 세력들에 대한 척결을 위한 것인데 대통령님 혼자의 힘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자들이, 얼마나 많은 대한민국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팔아먹는 반국가 세력이 되었는지 국민 여러분에게 확실히 알리고자 계엄령을 선포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네, 반국가 세력이 어느 세력입니까? 이재명 그 이름으로 대표하는 중공 주사파 공산 세력이지요. 주사파 공산 세력과 그리고 김일성 장학금을 받고 사법부에 들어간 지난 한 25년 이상 김일성 30년이 넘었는가 봅니다. 김일성 장학금을 받고 사법시험에 합격한 그런 자들이 지금 약 1,800명 이상이 사법부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변호사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우리법연구회라는 그런 단체에 들어가 있는 거 아시겠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약 600명가량의 우리법연구회가 있는데 그 우리법연구회 출신들이 지금 이 탄핵 내란 공작에 아주 깊이 관여한 것 아니겠습니까? 맞죠? 여기 헌법재판소에 있는 여러분 잘 아시는 그 4명의 좌빨 재판관들 누구입니까? 문영배, 또 이미선, 또 정계선, 또 있죠? 정정미, 그들입니다. 이 4명의 붉은 우리법 연구회 출신 재판관들이 대통령 탄핵을 법대로 하지 않고 그 체제, 자기들이 그동안 몸담았던 그러한 주인의 뜻을 따라 이 재판을 불법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맞지요? 네, 우리는 자유대한민국, 우리나라 이름은 자유대한민국입니다. 자, 우리나라 헌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대한민국은 자유민주공화국이다. 예,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이 자유와 민주가 지금 망가지려는,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민주공화정이 지금 완전히 망가져서 법대로 진행되지 않고 이 중차대한 대통령 탄핵이라는 이것을 완전히 공작으로, 조작으로 이렇게 꾸며낸 자들이 지금 국회의원이라고 국회에 300명이 앉아있지 않습니까? 이 국회의원들 전부 이 공작과 내란의 불법의 주범입니다. 우리 대통령님이 안 나와요. 우리 대통령님이 내란을 한 것이 아니고 이들 국회의 또아리를 들고 앉아있는 반국가 세력들, 국민을 위해 일하라고 뽑아놓았는데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하지 않고 누구를 위합니까? 공산당을 위해서 일하는 자들이 주인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나라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 국민에게 있다. 헌법 1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조 2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인인데 주인의 의견을 철저히 무시하고 저 가짜로 국회의원이 된 자들이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대통령님께서 계엄령을 선포하실 때 말씀하신 게 있어요. 이 우리나라 반국가 세력들이 너무 많은데 어디서 어떻게 수사할 수도 없고 사법부가 다 장악되어 있으니 사법부에 호소를 할 수도 없고 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님께서 마지막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대통령 직인과 자신의 모든 정치적 생명까지 내어놓고 그 정말 불가능할 것 같은 승리가 거의 불가능할 것 같은 이 계엄령이라는 최후 수단을 동원하신 것입니다.
이 대통령 계엄령은 불법입니까? 아니죠? 네, 이것은 적법한 절차입니다. 이 대한민국이 체제가 전복되고 적들에게 우리가 공격당했다 느꼈을 경우에, 그리고 헌정 질서가 위기에 처했다고 느껴졌을 경우에 대통령께서 마지막으로 국가의 통수권자로서 결정을 내리고 행사할 수 있는 것이 계엄령 아닙니까? 이것이 어떻게 내란입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완전히 적들에게 나라가 빼앗긴 그런 처지에 있는데 자유민주 체제가 유지되고 있지 않고 국민의 주권이 있다고 했는데 그 주권을 저 가짜로 당선된 국회의원들이 행사했던 것입니다. 이 가짜로 당선된 국회의원들은 민주당 위주로 해서 오늘도 수많은 법안들, 위법 법안들, 가짜 법안들을 양산해내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날마다 수십 개의 법안들을 끼워넣기 해서 우리 자유대한민국의 자유자를 빼고 국민 주권인데 그 주권에서 국민을 빼고 공산당을 넣으려는 것입니다. 맞지요? 우리는 지금 6.25 때와 같이 다 목숨 걸고 전 국민이 나서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3월 1일 3.1 독립항쟁의 정신으로 전국에서 지금 광화문으로, 헌법재판소로, 대학로로, 여의도로 여러 기도회 모양으로 또 전국의 각 도시에서 국민들이 벌떼와 같이 일어난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네, 우리 대통령님께서 또 이번에 계엄령을 발표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죠? 부정선거! 이것을 알리기 위해서 계엄령을 선포하셨다라고 말씀하셨죠? 첫 번째는 반국가 세력이 도처에 널려 있는데 경찰에도 있고 검찰에도 있고 심지어 경호처에도 들어와 있고 변호사 조직에도 있고 그리고 국회에도 너무 많이 들어있고 심지어 행정부에도 들어와 있고 공무원 조직에도 들어와 있다. 이것을 어떻게 어디부터 밝히고 어디부터 수사할 수도 없고 수사를 하라고 검찰에게 명령을 내려도 움직이지 않고,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이 극단적 계몽령이죠. 우리 국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계몽령을 발표하신 것입니다. 맞지요? 대통령께서 이 반국가 세력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그동안 12월 3일 이후로 우리가 이렇게 쭉 돌아가는 상황을 실시간으로 저 레거시, 저 가짜 미디어들은 하나도 발표를 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이 직접 이렇게 현장에 나와 듣고, 그리고 또 미디어, 저 유튜브 미디어가 있죠? 예, 많은 유튜버 미디어들이 약 7년 전부터 많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이 언론을 대신해서 사실을 알리기 시작했죠. 우리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니지만 집에서 텔레비전만 보는 사람들은 알지 못할 수도 있어요, 아직. 그렇지만 어느 정도 유튜브에 이것을 접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은 대부분 약 70% 이상이 대부분 이 사실이 우리나라의 정치 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음모론이라고 치부되었던 부정선거, 이 부정선거권이 다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부정선거가 음모론입니까? 진짜 진행되어 왔던 진짜 정말 잘못된 그런 천행공노할 그런 일이죠. 저는 나이가 60 항쟁을 경험한 586 세대입니다. 그 60 항쟁 때 제가 대학교 1학년이었고 그때도 정권 교체 시기였어요. 그래서 저도 부정선거 감시단에 들어가서 선거의 감시를 했었습니다. 그때는 아주 선거 부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작은 규모였고 구로구청 사건이라고 있었어요. 그곳에서 부재자 투표함이 바뀌었다. 그때는 사전선거가 아니고 멀리 사는 사람들 부재자 선거를 한 며칠 전에 이렇게 해서 우편으로 보내는 제도가 있었어요. 근데 그 투표함 크지도 않아요. 조만한 거.
조만한 그 투표함이 바뀌었다라는 정보가 입수되어서 구로구청에 가서 그 대통령 감시를 했던 서울 시내에 많은 사람들이 달려가서 밤새 그것을 개표하지 못하도록 지킨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젊은 대학생들뿐만 아니고 그 근처에 사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까지 다 나오셔서 그 구로구청의 투표함을 지켰어요. 내주지 않고 증거물로 잡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추운 12월 16일 기억납니다. 12월 16일 날 차가운 그 겨울 바람 속에 구로구청 마당에서 그 추위를 덜덜 떨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 하면 선거 아닙니까? 이 선거를 지키기 위해 그렇게 추위에 떨다가 마지막에 경찰들이 나가라고 길을 터주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이제 한 저를 포함한 500여 명의 국민들은 도망가지 않고 끝까지 이걸 붙잡고 사수하고 있었습니다. 1987년 얼마나 무서운 시기예요. 전국에서 몰려온 하이바를 쓴 백골단들이 주위에 도처에 깔려 있었고 그들에게 잡히면 얼마나 맞을지 그건 불보듯 뻔한 일이었지만 저를 포함한 할머니 할아버지 수많은 애국 국민들은 그것을 지키면서 몸으로 막아냈습니다. 그랬을 때 새벽에 많은 사람들 3분의 2가량의 사람들은 도망갔지만 한 500여 명이 그곳에 남아서 체포를 당하는 과정에 엄청난 구타를 당했는데 저는 약 1시간가량을 무차별하게 밟히고 강목과 파이프로 머리와 허리를 다 두들겨 맞아 2시간 두 달 동안 병원에 입원해야 했습니다. 그 상처를 안고 평생을 살았습니다. 어찌어찌해서 1학년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풀려났지만 저는 이렇게 부정선거에 아주 그냥 치를 떨고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지키고자 이 자유민주주의에 꽂힌 선거 시스템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이제 그것이 민주화됐는가 했더니 김대중 정권이 들어서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우리가 딱 지켜보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들어서면서부터 부정선거가 그때는 살짝 그렇게 잠깐 어느 지역적으로 있었던 거였겠지만 그것이 지금 증거가 아직도 보존되어 있어요. 이 함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때 1987년 12월 16일 함은 아직도 선관위에 있습니다. 언젠간 열리겠죠.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 그때부터 해가지고 이 선거 시스템이 부정이 아주 대대적으로 그렇게 많이 조직적으로 일어난 것 아닙니까? 여러분 다 그렇게 지금 알고 듣고 그리고 기록돼 양심선언 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얘기하죠? 네. 얼마 전 선거관리위원회 작년에 발표했던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직원으로 30여 년 일했던 분이 양심선언하고 암에 걸려 돌아가신 거 기억하시죠? 네. 네, 그분이 자기는 도저히 자기가 부정선거 저지른 것에 대해 그냥 죽을 수가 없기 때문에 삐쩍 말라서 다 죽어가는 그 말도 안 나오는 그 소리로 기침을 해가면서 지금 우리나라 부정선거 몇십 년 18년 동안 이루어져 왔다고 양심선언하고 얼마 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 양심선언하는 분들이 지금 도처에서 나오고 있지요? 네. 특히 선관위 직원들이 양심선언 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정선거는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진행되어오는 이 부정선거의 실체를 보고 그 줄기를 따라가 보니 이 부정선거는 선관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렇죠? 네. 선거관리위원회가 가족회사가 되었다지 않습니까? 네. 우리나라에 무슨 가족회사가 있어요? 민간 기업에도 가족회사가 있으면 안 되고 채용 비리가 있으면 안 되는데 어떻게 공직기관이고 그것도 가장 깨끗해야 되고 공정해야 되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약 2,400명의 직원들을 10수년 동안이나 가족들을 뽑았습니까? 가족들, 자기의 가족들을 추천해서 선관위 직원들의 가족들 말입니다. 그리고 정말 그 말도 안 되게 이득을 주었죠. 그래서 그 가족들에게 면접 점수를 아주 최고로 주어서 전부 가족들을 채용한 사건. 그래서 수사, 감사원 수사에 감사에 올라간 사건만
840건이랍니다. 맞지요? 그런데 그것은 선관위는 성역이라 해서 그걸 조사 못하게 했습니다. 대통령으로서도 그걸 조사를 할 수가 없었다지 않습니까? 특검도 해도 검찰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왜? 법적으로 선관위는 어떠한 기관에 감사도 받지 않는다 그렇게 돼 있다 해서 헌법기관이라 해서 감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말이 됩니까? 안 됩니다. 안 되죠? 예, 안 돼요. 민주주의는 선거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국민의 주권이 있다 했는데 국민들이 일일이 주권을 행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대표를 뽑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대표는 선거제도로 뽑는 것인데 이 선거제도를 완전히 개인 사유화했어요. 가족회사라면서 선관위 사무총장이 실세가 되어서 움직이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사람은 한 4년마다 돌아가면서 저 대법관들이 맡았죠?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에 그 3천여 명 되는 그 사람들에게 할당된 그 한 해 동안의 예산이 얼마입니까? 5,400억이었답니다. 대략 한 해 동안 3,000명에게 할당된 쓸 수 있는 비용이 5,400억. 대통령실 특활비 얼마예요? 이번에 올해 빵원이잖아요. 대통령실 특활비는 빵원으로 만들어 놓고 선거관리위원회 선거가 2년마다 한 번씩 치러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2년마다 그것도 한 달 이렇게 2달 정도 선거 사무를 하면 될 텐데 거기에 할당된 것이 5,400억. 대통령 국가를 운영하는 대통령실 활동비는 빵원. 자, 이렇게 책정한 자들이 누구입니까? 더불어민주당, 더불어공산당. 이름을 공산당이라고 해야 돼요. 자, 이 자식들이 이러한 정말 예산 폭가를 계속해서 행사해 왔던 것입니다. 대통령실 정말 우리가 말하기에 대통령실이 빵원이지 나머지 나라를 지킨다, 독도를 지킨다, 여러가지 그 다음에 경찰의 수사비, 검찰의 수사비 이런 것들 전면적으로 활동비를 빵원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러면 검사들도 경찰들도 활동비가 있어야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수사도 그렇다 할 수 있고 밥도 먹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빵원으로 했다는 것이 너네들 어떤 나쁜 그런 부정선거가 있더라도 어떤 부패가 비리가 있더라도 수사를 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다 시간이 바쁘고 정말 그동안은 밥벌이 하느라고 이 정치에는 그래도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고 전 세계로 6위 경제 대국인데 잘하고 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아니었지 않습니까? 우리 대통령도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대통령 지지율은 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왜냐? 대통령은 잘하고 있었지만 미디어를 저 좌빨들이 완전히 장악했었죠. 그 미디어들은 짜움치고 저 공산주의 세력들과 짜움치고 한 것도 정말 58개 신문사와 방송국 어느 것 한 것도 우리나라의 진실을 우리나라 부정선거 이루어졌다는 것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밝히기 위해서 우리 민초들,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일어나 밥을 지새우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도 한남동 관저에 오셔서 거기 다 지키셨죠? 우리가 대통령을 지킨다. 우리가 자유 대한민국, 무너지는 자유 대한민국 지키는 최후의 보루이다 라고 외치시면서 그 차가운 겨울밤, 이런 정말 차가운 얼음바닥에 앉아가지고 우리는 그렇게 그 추위를 이겼습니다. 저는 5년을 거슬러 올라가 그 60항쟁 그 해 겨울에 부정선거를 막기 위해 추위에 떨던 그 시간을 오바롭대면서 얼마나 눈물이 났는지 모릅니다. 그때보다도 지금이 1000배는 더 부정으로 얼룩졌으니 이제 이 부정이 이루어져서 그냥 좌파한 세력이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면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이 부정선거를 통하여 그 뒤에서 조장하고 있는 그 세력이 누구였습니까? 민주당 세력 그 위에 누가 있었습니까? 중국 CCP, 중국 공산당, CCP, 저기 써있네요. CCP, 중국 공산당, 그리고 정복 좌파, 간첩 세력들, 반국가 세력들, 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중국 공산당이 전세계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20여 년간 1대1로 정책을 펼치면서 수많은 돈을 전세계에 뿌렸죠. 그리고 중국이 가장 눈독을 들이는 나라가 어느 나라였습니까? 한국. 대한민국이었죠. 맞습니다. 얼마나 풍요롭고 얼마나 발전하고 얼마나 사회 기반 시스템이 잘 돼 있습니까? 이 나라를 또 지정학적 위치로도 태평양으로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이고 그들에게 완전히 필요한 나라이고 저들이 생각할 땐 조선시대 600년을 통하여 자기들의 속국이라고 생각한 건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6.25 때도 인해전술로 어떻게 했어요? 저것들이 다 우리가 남북 통일을 이루었었는데 인해전술로 해서 저들이 방해한 건 아닙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75년간 이렇게 이산가족으로 살고 나라가 분열된 이런 것도 철천지원수 누구 때문이에요? 중국. 공산당 중공 때문입니다. 이들을 우리는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부모 자식들 70년 80년간 77년간 우리를 헤어져 살게 하고 일생 혈육관계 완전히 평생 한 번도 못 보게 이렇게 원한이 되도록 이런 상황을 만든 자들이 중국 공산당입니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저들이 이제 그때 패하고 가서 70년간 또 머리를 짜내고 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쳐먹을까 생각하다가 이제는 전쟁으로 할 수 없는 시대임을 알고 어떻게 했어요? 야금야금 들어와서 화교 정책을 통해서 들어오고 또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을 매수하고 미디어들을 매수해서 중국 세력들을 여기 쳐놓은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거를 도와준 자들이 세상에 우리나라 국가 지도자란 자들이었어요. 누구입니까? 민주당 그런 정치인들이었죠. 대표적으로 김대중, 그 다음에 문재인. 노무현, 또 누구입니까? 최근에 문재인, 이들이 그리고 앞으로 이재명까지 해서 이들이 야금야금 우리의 모든 권한, 우리의 정치, 그 다음에 정치적 이권, 그리고 우리의 땅들, 그리고 우리의 주권 이런 것들을 다 중국에게 내어주고 있었습니다. 지금 돌아본 결과로 봐서 부정선거로 우리나라의 주권을 다 장악해갔습니다. 심지어 300여 명의 국회의원 중에 200여 명이 부정선거로 당선됐다고 한다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위해 그동안 애써주신 민경욱 의원과 한교안 또 전 총리 그리고 또 누가 있습니까? 장재현이라는 서버가라고 활동하시는 그분이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완전히 이런 것들을 잘 발표를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이 부정선거를 척결해야 됩니다. 이번에 대통령 계엄령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국민저항권 운동이 발동된 시점에서 반국가 세력들이 전체 다 있다는 것은 알고 있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계, 학계, 대학교, 심지어 종교계까지도 부정선거 세력들 저 중공에 짜붙이고 우리나라 주권을 내어주고 우리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들이 깔려있다는 것을 온 국민이 다 알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분노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우리나라가 주인의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에요. 일정 국민은 지금 보아하니 중국 공산당이었어요. 중국 화교들이었어요. 우리나라의 화교가 중국인들 다 합쳐가지고 조선족까지 해서 300만 명이 온 그 기록적인 숫자만 그렇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단기적으로 3개월 무비자로 입국하니까 이렇게 하면 50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이 되지 않습니까? 10분의 1이 이 땅에 들어와 우리의 집회에 들어와서 탄핵을 찬성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있지요. 그리고 대학교에는 약 모든 대학교마다 5천여 명의 사람들이 그
학교만 해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들은 장학금을 다 받고 있는 건 아십니까? 맞습니다. 2.5면은 양이야. 우리 때로 하면 양만 맞으면 장학금, 전액 장학금을 받는 것이 중국 유학생들 조선족들입니다. 말이 됩니까? 맞습니다. 제 딸은 고려대학교를 나왔는데 거기에서 학과에서 1등이나 2등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1등이나 2등을 하면 장학금 받아야 되겠죠? 네. 맞습니다. 장학금 한 번도 못 받았어요. 4년 동안. 그 장학금을 누가 다 받았어요? 중국 애들은 2.5 술을 맞은 우리 딸도 못 받은 것을 약만 맞는 중국인들이 학교 수업에도 안 들어오고 유학생, 중국 유학생들이 다 받아갔습니다. 걔네들은 편안하게 앉아서 놀면서 장학금을 다 받아가. 그렇게 해도 걔네들은 의사가 될 수도 있고 또 뭐가 될 수도 있어요? 보니까 법조인도 될 수가 있더라고요. 로스쿨에 들어갔는데 여러분 그 기사 보았죠? 로스쿨에도 중국인이라 화교라 얘기하면 면접 점수 만점 준대요. 그리고 정말 토익 점수가 반밖에 안 돼도 190점이 아니고 90점만 맞아도 합격인 거예요. 로스쿨이 얼마나 들어가기 어려운지 아시죠? 그런데 반만 맞고도 들어가는 게 중국인들이 우리나라 로스쿨에 들어가는 방법입니다. 우리나라 로스쿨에 그런 식으로 들어가서 여기 헌법재판관들에 앉아있는 중국인 연구관 그 TF팀 여기 앉아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맞잖아요. 그렇게 해서 40대 이런 애들은 중국인들은 어떻게 로스쿨 통해서 그 지랄로 들어갔겠죠? 그래서 이것들이 어떻게 TF팀이라 앉아있어서 그거를 각본을 써주면 그걸 누가 읽어요? 문영배가 읽는다고 그 각본을 흔들어대면서 시나리오대로 여기 나온 대로 재판관님들 다 읽으셨죠? 이렇게 하는 거 들으셨죠? 그게 말입니까? 똥입니까? 어떻게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에 가장 권위 있는 그런 헌법을 재판한다는 자들이 중국인 TF가 포함된 그들이 써주는 각본을 읽고 있는 꼭두각시가 되었단 말입니까? 우리는 분노해야 됩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아직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절세 욕을 얻어먹더라도 가족들에게 동창들에게 친척들에게 얘기해줘야 합니다. 다른 것 얘기해주지 말고 부정선거가 이렇게 이루어져서 우리나라는 다 망했다. 이 부정선거로 우리나라 국회에 들어가고 지방교육감에 들어가고 농협 또 조합장 농협조합장 각 은행의 은행장들도 이 선거 시스템 우리나라 선거관리위원회가 추진하는 선거 시스템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거 아시죠? 대학 총장들도 그들이 뽑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 선관위를 운영하는 세력들 알아보니까 중국이 뒤에 있었어요. 뭘 통해서다? WEA 앱인가요? AWEC 세계 선거관리 협의회라는 이 단체가 우리나라 송도에 있습니다. 이 단체는 누가 세웠나? 바로 선거관리위원회가 세웠습니다. 우리나라 선거관리위원회가 전 세계 선거를 운영하는 협회를 주관하고 있었어요. 그 AWEB의 자본을 운영 자금을 대어준 자는 미국에 있는 USAID인데 이것은 후진국들이나 중재국들에게 개발비를 대어주는 그런 기관이었어요. 그런데 이 미국에도 이것 조사하느라고 굉장히 트럼프가 들어간 다음에 이것을 조사하고 있죠. 이들을 주장하는 것은 딥스테이트였습니다. 세계 경제를 운영하는 자들, 세계 돈줄을 쥐고 있는 자들, 우리나라의 IMF를 보내서 우리나라 기업들을 다 훔쳐간 자들, 미국의 월스트리트를 운영하는 투자자들, 가짜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그들이 AWEB을 운영하는 자들이었어요. 트럼프에 반대하는 미국의 민주당을 지지하는 세력들, 민주당 정치인들과 그 미디어들, 그리고 우리에게 가짜 코로나를 퍼뜨린 그 세력들입니다. 이 자들이 중국 공산당도 그 자들의 하수인인데 그 중국 공산당을 통하여서
우리나라의 선관위에 그 돈을 가지고 와서 조작질을 부정선거를 해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돌아가는 메커니즘을 어느 정도 아셨습니까? 아셨죠? 네, 그동안 많이 우리가 깨어지고 계몽되어서 이것이 이렇게 운영되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 대통령님께서 관저에 들어가서 치과하고 계실 때 미국의 어떤 정치계에 있는 분이 시민단체인가? 이름은 잘 기억나지 않는데 방문하셨습니다. 12월 중순 정도에 대통령께 3번 물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선거 시스템을 누가 운영합니까? 우리 대통령은 대답을 하지 않으셨답니다. 두 번째 같은 질문을 하였고 그래도 우리 대통령님은 대답을 하지 않으셨답니다. 세 번째, 대한민국의 선거를 누가 운영합니까? 대통령님이 하신 말, 화웨이입니다. 중국의 화웨이가 우리나라의 선거 시스템을 관리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들으셨죠? 얼마 전에 미국에서 그 대통령, 우리 대통령을 면담한 그 사람이 직접 자기네들의 그러한 오픈리언 리더들을 모아놓고 말한 것이에요. 완전히 공개적으로 말한 것이에요. 이것이 음모론입니까? 진짜입니까? 진짜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직도 부정선거가 어디 있냐고 말하는 정치인들은 항의를 하고 문자를 보내고 집을 찾아가고 그자들은 다시는 뽑아주지 말아야 됩니다. 맞죠? 이 선거 시스템이 고쳐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시 선거에 참여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가짜로 다 조작해서 전자개표기를 화웨이 시스템이 운영해서 가짜로 자기들 수치값을 조작해 놓아서 자기들 구매에 맞는 자들 그리고 자기 중공 공산당에 부역할 자들을 뽑는데 왜 거기 우리가 동참합니까? 우리가 지금 대통령님이 어제 이제 구속에서 취소됐다는 즐거운 이제 소리를 들었는데 대통령님께서 복귀를 하시고 업무에 복귀하시기를 위해 우리가 앞으로 최선을 다해야 되겠고 그러려면 여기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각하가 돼야 되겠죠? 탄핵 기각이 아닙니다. 탄핵 심판을 받을 이유가 없어요. 내란의 죄가 없다고 저 국회에서 내란의 죄를 빼고 다시 올렸잖아요. 다시 올릴 때는 국회 의결을 다시 거쳐야 되는데 그 다음 법적인 절차 위법하고 그냥 갖다 우원식이가 올렸죠? 이것도 불법입니다. 이것 자체만으로도 탄핵 이걸 소추 심판을 하면 안 됩니다. 맞죠? 각하하고 다시 돌려보내는 게 답이죠. 더군다나 대통령은 외환의 죄와 내란의 죄 외에는 탄핵 소추를 당하지 않는다 라고 우리나라 헌법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이 헌법을 모르지는 않겠지요? 맞습니다. 아는데 다 위법으로 짬짬이 치고 저 중국 공산당이 시키는 대로 저 중국 공산당의 하수인들 민주당 의원들이 시키는 대로 도적놈들이 시키는 대로 이렇게 진행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심지어 중국 공산당 연구관들 TFTV 써주는 대로 각본을 읊어대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이런 지랄들을 하는 것입니까? 맞습니다. 자, 국회의원들 그냥 두어야 되겠습니까? 잡아주셔야 됩니다. 잡아! 심판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이제 우리는 지난 3달 동안 이 풍천 노숙을 하며 추운 차가운 매싸운 겨울바람을 마다하지 않고 저도 한남동 관저에서 12월 24일 7명 그 관저를 지키는 그 팀에 제가 있었습니다. 7명부터 지키기 시작한 그날 밤부터 대통령 체포되어 가시는 그날까지 제가 거기를 밤마다 지키고 있었습니다. 정말 얼마나 눈물이 났습니까? 우리 대통령을 잡아간 자들이 대한민국 경찰복을 입었지만 대한민국 경찰만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우리가 이제 입수한 그런 정보들에 의하면 중국 공산당 공안들이 문재인 그 시기를 통하여 14,000명가량이 MOU 맺고 들어와 있다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조선족이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고 한국말을 하는 화교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말을 배운 중국 사람들일 수도 있고 아예 못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 자들이 실제로 존재하고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불법으로 어떻게 해요? 체포해 간 것입니다. 불법으로 이거를 납치라고 해야 되죠? 체포가 아니에요. 체포는 법적인 용어니까 그냥 깡패들처럼 납치해 간 것입니다. 맞습니다. 자유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국민에 의해 정말 세워진 대통령이 정말 대통령 집에서 납치를 당하는 이러한 불법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이거에 항거하고 일어났습니다. 맞습니다. 국민저항권의 이름으로 일어났습니다. 지난 3월 10일 3.1 저항운동에 명맥같이 하는 국민저항권 운동 혁명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 이제 그래서 국민저항이 일어나면 우리가 가장 먼저 명령해야 될 것은 바로 국회 해산! 가짜 국회 해산하라! 가짜 국회 해산하라! 부정선거 국회 해산하라! 부정국회 해산하라! 제일 첫 번째 우리가 주장해야 될 것은 국회 해산입니다. 부정선거로 당선된 국회에서 여전히 수많은 불법들을 양산해내고 그 법들에 의해 이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도 날마다 법을 만들어서 문영배를 누구죠? 마은혁을 여기에 집어넣고 마은혁이 만약에 여기에 인용이 되더라도 임명이 되더라도 그자는 그동안의 재판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참여할 수가 없는데 그 사람을 여기 재판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또 하나 법을 바꿨어요. 재판을 빨리 하고 재판을 다 진행에 참여하지 않아도 어떠한 기록들과 어떠한 USB로 보는 그냥 시각적인 자료만 보고도 재판에 참여할 수 있다고 법을 지난주에 바꾼 건 아십니까? 민주당 의원들, 가짜 의원들이 바꿨습니다. 이렇게 날마다 도적질로 법을 바꾸는 그들이 우리나라 국회의원 아니지요? 그들은 도적들입니다. 도적대입니다. 사기꾼. 우리나라 국회 한중의원연맹 소속의 소속된 그 도적대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103명입니다. 103명 그 가짜 도적 의원들이 민주당 것들이 더불어인민당 것들이 50명 국민의힘 것이 35명 그리고 기타 정당에서 13명 정도 있습니다. 이 103명의 가짜 국회의원들 한중의원연맹에 소속되어 있는 국회의원들이 이 법들을 다 주도하는 것입니다. 이 대통령 탄핵을 주도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공산당 한 당으로만 해서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대통령 탄핵 불가능했죠? 누가 거기 짱 치고 들어갔어요? 국힘당에 35명이 거기 들어간 건 아니겠습니까? 이 한중의원연맹에 소속된 가짜 국회의원들 내국노들이 저 정신과 나라를 중국에 팔아먹고 돈을 받은 자들이 이런 일을 저지른 것입니다. 한동훈 세력도 그 세력입니다. 맞죠? 권영세, 권성동 세력도 그들의 세력이죠? 그들이 주장하는 내각제, 대통령이 주장하는 내각제 다른 것 아시죠? 우리 대통령은 1987년에 주장한 국회 해산을 할 수도 없고 대통령 단임제 5년만 해서 연속적으로 할 수도 없고 어떠한 일을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을 극복하고자 대통령 중임제를 주장한 것이고 국회를 해산할 수 있는 권한을 어디든 갖자 이런 내각제 이런 개헌을 주장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저 국힘당 권영세, 권성동, 우원식이 주장하는 것은 고려연방제, 그죠? 내각제 개헌입니다. 이거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이걸 우리 국민들을 다 설득하기는 어려우니까 돈 받은 민주당 국회의원들 또 국힘당 국회의원들을 매수해서 중국에게 유리하게 이 대한민국을 중국의 속국으로 완전히 법제화하기 위해서 중국의 총독을 그 내각제의 수상으로 꽂아놓기 위해서 이런 작당들을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반대해야 됩니다. 아시죠? 네, 그래서 이 부정선거를 특히 선관위에
이번에 대통령이 계엄하는 날 선관위에 들어간 군인들이 미국과 대한민국의 연합군들이 99명의 선관위에서 부정선거 그런 것들을 조장하고 있는 그 현장범들을 체포했죠. 그것은 가짜라는 말이 흘러나오는데 스카이 데일리 보도가 맞습니다. 이제 이것을 온 천하에 밝힐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지금 박정근이 민주당 것들 그 의원들 김병주, 박범계, 박선한 이런 자들의 회의에 넘어가서 거짓 진술을 했다고 그제 말했지요? 네, 이것은 아주 대단한 증거이고 가장 큰 증거입니다. 곽정근의 증언에서부터 대통령이 내란죄를 뒤집어 썼는데 그자가 한 말이 회유를 당해서 협박을 당해서 그렇게 자기가 속았다. 그 의원들을 끌어내려간 게 아니고 요원들을 끌어내라 했다. 그렇게 친구에게 말한 것이 우리는 다 들었습니다. 맞죠? 대통령 내란의 사유는 없어졌고 증거도 증인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대통령 탄핵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지금 당장 각하하라! 탄핵을 각하하라! 탄핵을 각하하라! 각하해야 됩니다. 아셨죠? 네, 우리는 이런 사실들을 우리만 여기에 나와 열심히 싸우지 말고 한 사람당 10명씩 먼저 깨어난 자들이 먼저 아는 자들이 한 사람당 10명씩만 친구들에게 가족들에게 욕을 먹더라도 전해주시고 증거자료를 제시해 주십시오. 다른 어떤 것보다도 부정선거 자료를 눈 있으면 보라고 전해주십시오. 욕을 먹더라도 또 차단하면 만나서라도 전해주셔야 합니다. 우리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일을 할 때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맞죠? 우리만 여기 나와 외쳐서는 안 돼요. 아직 깨어나지 않고 아직 모르고 있는 그런 국민들, 좌파라도 이런 국민들을 깨워야 됩니다. 좌파라도 부정선거로 자신의 주권이 도적질 당하는 걸 참을까요? 아닙니다. 아니죠. 이것을 주장하고 획책하는 자들은 중국의 하수인들이에요. 중국의 돈을 먹은 자들이에요. 분명히 돈을 먹었습니다. 얼마 전에 우원식이 이란 대통령 탄핵에 이 정말 회오리 바람이 불고 있는 이 시기에도 중국의 우리 국힘당 의원들까지 데리고 갔죠? 그게 한중의원연맹 소속의 의원들인 거예요. 그 실체가 거기 따라간 자들이에요. 자기 우원식뿐만 아니고 누가 갔어요? 배현진이가 갔다 나오잖아요. 배현진뿐만 아니고 국힘당에 수많은 자들이 갔을 겁니다. 찾아보시면 이름이 나올 거예요. 모르긴 몰라도 35명의 그 한중의원연맹 소속의 국힘당 가짜 의원들이 다 들어갔을 것입니다. 부정선거는 민주당 의원들만 당선된 것이 아니고 그 가짜 국회의원들, 국힘당에 있는 가짜 국회의원들, 배현진, 그 포함한 김재석, 권성동, 권영세, 한동훈, 안철수 이 자들이 거기에 다 포함됐을 것입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합리적인 의심을 해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원식이 어떤 공작금을 또 받아왔을 것입니다. 맞지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조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대통령을 세웠고 우리 대신해서 사법부와 입법부와 행정부를 세운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들은 자기들 패거리 정치를 할 것이 아니고 또 중독을 위해서 일할 것이 아니지요? 맞습니다. 우리가 위임해줬으니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해서 그렇게 일해야 되는 것입니다. 맞지요? 맞습니다. 중국과 시진핑을 위해서 일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해서 죽으라면 죽는 신념까지 하면서 일해야 되는 것이 이 나라의 공무원들입니다. 맞지요? 맞습니다. 이 나라의 군인들인 것입니다. 맞지요? 맞습니다. 군인들이 어떻게 대한민국 국민을 뒤로하고 저 중국 공산당 세력들 하수인들이 시키는 대로 각본대로 움직입니까? 박정근은 정말 그 벌을 받아 마땅합니다. 맞습니다. 마땅합니다. 맞습니다. 자, 대한민국은 영원하라. 대한민국은 영원하라. 자유 대한민국 영원하라. 우리 자유 대한민국은 5,000년 역사를
대한민국의 유구에 이어왔습니다. 이 자랑스러운 이 5,000년의 역사를 가진 그런 나라가 이 전 세계 250개국 중에 한 나라라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마지막 때 전 세계 선교 복음을 전하라고 그 위태로운 여러 침략의 역사 속에서도 이 대한민국을 여기까지 지켜오셨습니다. 맞지요? 그 위대한 대한민국, 우리 조상들이 목숨 바쳐 여기까지 싸워 이루어온 이 대한민국, 우리가 다시 지켜야 되겠지요? 6.25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낙동강밖에 안 남았습니다. 부산 대구 지역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저 중국의 인해 전술로 인해 우리는 그렇게 다 무너졌는데, 정말 미국과 전 세계 16개국의 우방국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지요? 인천 상륙작전이라는 기발한 작전을 통해서 정말 다 죽어갖고 망했던 우리 자유대한민국이 다시 살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낙동강전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구, 부산, 요 경상도 일대만 남아있는 이 형국이란 말입니다. 대한민국의 상황이 그럴진데 그때 학도병들 16살 학도병들도 다 나와서 목숨을 바쳐 총알바지로 앞장선 거 아십니까? 10대 학생들이 나와 나라를 지켰습니다. 가장 앞장서서 지키고 그 피를 흘렸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그렇게 지켜진 것입니다. 우리의 아들들이 그 당시에 대한민국 국민들의 아들들이 부모한테 말도 안 하고 전장으로 뛰어나갔습니다. 부모가 부모한테 말하면 막을 거니까 자기 스스로 뛰어나갔어요. 나는 그러한 사람들의 인터뷰를 몇 번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16살짜리가 그 낙동강정선에 투입돼서 살아나서 국권포로로 잡혀가서 75년간 거기서 가정고생을 하며 70여 년간 살다가 대한민국의 탈북자가 되어 넘어온 그런 사람들을 인터뷰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기막힌 역사적 현실 속에 우리가 아직도 살고 있는데 다시 이 나라를 공산주의 적국에게 넘겨줄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런 역사, 슬픈 역사, 아픈 역사를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자녀들이, 자식들이 학도병으로 나가 나라를 지켰듯이 지금 3월 3일날 우리의 아들들, 중고생들, 손자, 손녀들이 거리로 뛰어나오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때 학도병으로 총알바지로 나온 그 우리의 자녀들, 그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그들은 학도병으로 나온 것입니다. 얼마나 이 나라의 상황이 기가 막히면 우리의 자녀들, 10대 자녀들, 손자, 손녀들까지 뛰쳐나왔겠습니까? 이 나라는 총체적으로 지금 다 부정과 부패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 부정과 부패를 씻어내야 됩니다. 누가 앞장선다고 하셨습니까? 우리가 앞장서고 우리 전에 누가? 대통령이! 누가? 윤석열!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은 아주 위대한 대한민국의 그런 제거라는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그 이전에 어떤 행보를 그가 걸어왔던지 간에 지금 그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12월 3일 그의 선택은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내기 위해 목숨을 건 선포를 한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윤 대통령을 끝까지 지켜야 됩니다. 맞습니다. 지키자. 지금 윤 대통령을 지키는 것이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윤석열은 대한민국이다. 제가 윤석열을 하면 대한민국이다 하세요? 윤석열은 대한민국이다. 윤석열은 대한민국이다. 윤석열은 대한민국이다. 윤석열은 대한민국이다. 내가 하면 대한민국이다 하세요? 내가 대한민국이다. 내가 대한민국이다. 내가 대한민국이다. 내가 대한민국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지금 윤 대통령이 대한민국이고 윤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 2차
대한민국이 없어지면 누가 없어져요? 내가 없어집니다. 대한민국이 없어지면 누가 없어져요? 내가. 내 자식. 대한민국이 없어지면 누가 없어져요? 내 자식이 사라지게 됩니다. 지금 중국共산당은 선거로 다른 나라에 침략한 것이 한두 건이 아니죠. 우리나라 선거관리위원회와 A웹을 통해서 전 세계 98개국의 부정선거를 수출했다지요. 부정선거 시스템, 전자개표기, 그다음 모든 돈 드는 것들을 우리나라가 대줬답니다. 알고 계셨어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 부정선거하는 시스템, 전자개표기, 컴퓨터, 사람 다 대줬어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 그걸 했습니까? 중국인들. 누가? 그래요. 우리나라 선거도 중국인들이 개표하고 중국인들이 검표하고 세고 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을 전 세계로 지금 98개국이나 수출해서 이 더러운 이 직당 작당들은 98개국에 그대로 이식한 것입니다. 이것이 미국 대통령도 알고 있고 미국 대통령 행정명령에 의해서 부정선거를 한 자들은 미국에 있거나 한국에 있거나 전 세계 어느 나라에 있거나 재산을 다 몰수하고 뭐라고? 재산을 다 몰수하고 그 다음에 사형에 처한다. 뭐한다? 사형에 처한다. 그 미국의 행정명령이 우리나라에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선거관리위원회와 A웹을 통해서 미국의 대선과 선거에도 영향을 미친 것이죠. 가짜 부정선거를 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앉아서 선거관리위원회 수원 거기 생활관에서 앉아서 한 것 아닙니까? 그거를 증거로 현행범으로 미국과 한국의 군사작전에 의해 계엄령을 통해서 잡아놓을 것입니다. 맞죠? 오직 계엄령을 통해서만 선거관리위원회를 압수수색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십니까? 그러니 계엄령을 선포해서 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하고 그 현행범들을 잡은 것입니다. 이제 수사가 다 끝났으니 발표가 곧 있을 것입니다. 각정근의 그 육성 녹음이 발표되고 홍장원의 메모가 가짜라는 것이 밝혀지고 이제 이 99명의 선거 가짜 중공인들 선거 조작한 이자들이 밝혀지면 우리 자유대한민국은 완전히 다시 재건될 것입니다. 자유대한민국 재건하자. 자유대한민국 재건하자. 자유대한민국 재건하자. 네, 한 사람 한 사람의 관심과 우리들의 손가락 애국운동 전달해주는 거 그리고 직접 만나서 전해주는 거 10사람씩 책임집시다. 지금 이 방송을 지켜보고 계시는 애국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을 지키고자 하는 애국 동지 여러분, 한 사람당 10사람 책임지십시오. 우리가 지킨다. 우리가 지킨다. 자유 대한민국과 윤석열 대통령 우리가 지킨다. 지킨다. 우리가 지킨다. 우리는 목숨을 다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고 대통령 탄핵 탓하지 않으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과 이 자체는 가루가 되리라. 가루가 되리라. 네, 끝까지 싸워 우리는 이깁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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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자유대한민국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마치겠습니다.